아마 아까 저 성치훈 강성필 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 대한 무능력, 무책임 여러 비판들이 야당에서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바라보는 그 야당의 그 시선도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민주당한테 좀 궁금한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공수처의 무용론, 피의자 구속 단 한 건 공수처의 성공 사례가 없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 명운을 걸고 재집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앞서 계신 두 분은 그냥 대통령 수사를 내란죄 논란도 있고 하도 윤 대통령 쪽에서 반발하니까 경찰에 다 넘겨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오후 4시에 행안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 대체적인 주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로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 사건 전체를 이첩을 해서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관련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 이첩을 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막다가 나중에 일반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때 일반 특검이 또 이것을 막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인데 지금의 상황이 그조차도 사실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연장을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경찰로 넘기는 것도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구자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견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 불안한 면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인력이 120명, 검찰 100명인데 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인력이 40명이고 말씀하셨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 전체적으로 이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삭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체포와 관련된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경찰이 체포 능력이 그래도 아마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좀 조정을 잘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이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1번은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 격에 맞춰서 자진 출석하고 조사 안 받은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일단 민주당의 고심도 좀 있을 것 같고 내란 특검 이런 거기 때문에 공수처 얘기는 우리가 가서 200명 이렇게 어깨 하고 대통령 직원까지 동원해서 200명이 스크럼 짜고 벽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검사랑 수사관 끌어모아도 30명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이번에 민주당이요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유일하게 공수처 예산만 다 올려줬습니다. 한 1년에 한 300억 쓰는데요. 근데 검찰, 경찰,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수처 잘한다고 그냥 돈 올려줬는데 저는 공수처 모습 보면서 저 올려준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더군다나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 특활비, 특경비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밥값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을 부원이 민주당이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말 이 반성을 하기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와서 이제 공수처장에 대해서 탄핵하니 뭘 하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원죄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수사 이 기관들 다 흐트려 놔놓고 이제 예산까지 다 잘라 놔놓고 공수처 예산만 늘려 놔놓고 그랬는데 공수처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점심시간 되니까 다 퇴근해버렸습니다. 꼭 이현정 의원님 점심 때문에 5시간 반 만에 부랴부랴 밥 먹으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다만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공수처의 무능력 혹은 수사 의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맞냐 아니냐 이 논란과는 다소 별개로 법 집행에 대한 책임 이걸 공수처가 초반
왜 공수처가 설립됐는지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사실 이렇게까지 공수처의 말에 반발하고 아니 대통령 수사권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체포영장만 집행하라 하느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경호처력을 체포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상사 최소화해야 된다 만류했다. 이걸 두고도 경찰과 공수처 간의 신랑이 아닌 신랑이 있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경찰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 윤 대통령 수사는 뭐 이런 흐름으로 가긴 가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특히 경호처 수뇌부도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 논란은 공수처가 수사를 맡으면서부터 논란을 오히려 키웠고 윤 대통령 쪽에 방어 논리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 당연히 잘못이죠. 근데 그 이전에 논리상으로는 경찰이 하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으면은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수처가 1차 체포 시도 시에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지 못한 거 이것도 무능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누구를 체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절차가 적법하면은 그냥 유효한 체포가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은 경찰이 오히려 체포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사 절차가 다 적법해야 되는데 그 적법함에 대해서 공수처가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경우에 내가 그 체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기관의 불법 행위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1차에서 밋밋하게 그냥 물러나 버렸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라는 논란 그리고 2차로는 이름에 대한 얘기가 불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을 통해 가지고 회피하는 과정이 지금 시위대에게 방어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빠지지 않으면은 경찰이 이 이후에 경호처에 대해서 체포를 주장한다 그래도 그것마저도 사실 동력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지금 이제 저녁 5시 48분이고요. 유효기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유예기간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의 정말 오락가락한 행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넘기려다가 경찰이 반발하니까 그마저도 없었던 일로 만든 공수처 얘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